네, 지금부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광진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4월 7일 성공적으로 출범한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 또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제3차 이렇게 전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3차 전체 포럼은 지금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그 기본 방향으로서의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에 관한 그런 논의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 이제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좀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로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그리고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이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한 발표를 좀 청해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AI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만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온라인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오늘의 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생중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시청을 할 수 있고 거기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의견이나 질의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론 이후에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또한 의견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전체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포럼의 위원장이시죠. 서울여대 김명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짧게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세 번째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생중계도 한다고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제목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부담도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과기정통부만의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엊그제도 이제 법무부에서 비슷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새로운 이제 그 국가 인권에 관해서 기본 정책들을 논의했는데 거기도 중요한 꼭지들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혼재돼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전에 지역적으로 만들었던 여러 질서나 규제나 법들이 지금은 다시 한 번 정도 큰 틀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중요한 기준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얼마만큼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느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이제 연구하셨던 부분들 같이 보면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의 자문위원들이긴 하지만 그 어젠다에 보면 인공지능을 가장 중요한 기술로 지금 꼽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반에 관해서 좋은 의견들을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저희 그 위원님들의 논의를 좀 귀 기울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말씀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윤리정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을 공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뉴욕 구상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6월이죠. 파리 이니셔티브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이 필요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각 학회의 학회장님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MZ세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위원분들께서 그간에 쌓아오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상훈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두 이제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진행될 토론 시간에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은 그래도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만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호명해드리면 가볍게 웃음으로써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분과장이신 서울교대 변수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기술분과장이신 TTA 이강혜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윤리분과장이신 키스디 문정욱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LG AI 연구원의 안소영 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 문명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MS의 조장래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이화람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법률사무소의 노태영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카카오의 고재희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밭대 김용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셀렉트스타의 황민영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덕성여대 김성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나상민 사무관님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권리 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민 사무관님 좀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상민 사무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지금까지 과기정통부가 여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행을 해온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경과와 논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심화의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경제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인공지능 관련된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챗 GPT나 자율주행처럼 디지털이 단순히 인간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 지금 디지털 심화 사회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심화 시대의 혁신은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도전이 결합되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질서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소설, 만화와 같은 창작 영역에 사용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논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우리 사회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뉴욕 구상과 다보스 포럼, 그리고 하버드대 연설, 그리고 파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입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9개 주요 학회가 모여서 디지털 대전환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메가 트렌드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희망한 디지털 미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겠지만 축을 나눠서 혜택을 공유하는지 이익을 독점하는지 안정을 지향하는지 혁신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축을 나눠보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희망하는 미래를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그 혜택을 함께 공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그 방향과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동향 분석입니다. 디지털 미래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만이 겪은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유엔이나 EU 등에서 발표한 디지털 관련 헌장이나 선언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570개 되는 조문들을 분석해보고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가치와 내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각국의 헌장들을 통해서 인간 존중과 같은 가치들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비전을 제시하거나 또 혁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들은 좀 부족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 및 이슈 분석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단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올해 3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권리 장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현장 간담회 그리고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같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왔고 디지털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이슈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에 포함될 만한 내용들과 그 방향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제 지금껏 검토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헌장의 성격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는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그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들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구성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목적과 역할을 규정한 전문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보장되어야 될 시민의 권리와 그리고 세부 원칙들이 담긴 본문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선언적 성격의 내용을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미와 해석, 그 정책 추진 현황들을 조문별로 병기한 해설서도 함께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사회 지향점인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원리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를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장려되어야 하며 그 혁신과 경쟁의 기회는 공정하게 보장되고 그 혜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전과 신뢰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국제연대와 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그 권리와 책무에 관한 고려 사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서비스가 생활 필수제가 된 상황에서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접근 이용할 권리인 디지털 접근권이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은 권리도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문제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함께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편향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성 존중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의 접근 통제권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이칠 권리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같은 부분까지 포함돼서 규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해서 과의존에서 벗어날 권리인 디지털 건강권, 또 플랫폼 노동과 같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같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주체는 자유로운 개인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의 자유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활동들을 하도록 폭넓게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이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지원책도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관련된 노력들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 완화하거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과 포용의 실현에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디지털 경제, 특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영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의 독점과 격차, 지배력 남용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하는 부분들이 공정경제 촉진 관련된 내용들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나 암호화폐, AI 저작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기여를 인정하는 부분도 자산에 대한 보호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혁신의 원천인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개방이 촉진되어야 된다는 점도 규정될 수 있고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해서는 혁신의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의 해소 그리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신뢰 확보에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권리장애인 특성상 디지털 기술 전반을 포괄하지만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들이 특히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인공지능 논의를 선도하시는 저희 윤리포럼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윤리적 개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디지털 기술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강조될 부분으로서 투명성도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명성이 별도로 규정된다고 하면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기술의 사용 여부나 작동 방식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정도로 규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신망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재난재해,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협, 자율주행차, AI 의료 로봇과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적절한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도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감시, 위치 추적과 같은 부분들을 규정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또 불법 유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져서 그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디지털 규범은 그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형성과 실행, 그리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디지털에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디지털 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사회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공론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권리 장전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또 기탄 없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점은 앞서도 저희 문광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얼마 전에 디지털 공론장도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과 논의들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서 다 중계가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상민 사무관님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서는 이제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AI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권리 장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윤리라는 이제 관점으로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야 될까, 또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할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저희 김명주 위원장님께 넘겨서 네, 토론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 사무관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발표해 주셨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도 일단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추가적인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뭐 그걸 포함을 해서 이제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또 뭐 추후 일정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서 다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는데 원칙적으로 한 3분 정도 시간을 할당해서 여기 계신 분 지금 보니까 15분 정도 되시는데 15분들이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도 이렇게 들으시면 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무관님께 한 가지만 더, 이 권리장전은 이제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얼마나 남아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니까 금방이네요, 그렇죠? 네, 앞에 뭐 과정들을 많이 거쳐 오셔서 많이 틀을 다듬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틀을 흔드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시면서 좀 더 뭐 첨삭하거나 고쳐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순서는 정하지 않고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이상욱 교수님. 예, 위원장님께서 그 3, 4분이라고 딱 정해 주셔가지고 숙제를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른 기회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새롭게 생각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 장표에서 민관 협력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이라는 항목인데요. 이것 자체 내용에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 혁신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문장이나 문안의 형태로 들어갈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번영 사회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했던 아세모 글로 같은 학자가 강조하는 점은 그 민간 협력이 당연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모든 사안들을,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모든 사안들을 민간 협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을 때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의료제도를 들고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민간 협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선진국 중에서 비싼 의료 비용을 쓰면서도 의료 수준은 굉장히 낮은, 그래서 이 표현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아마도 디지털 생태계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안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민관 협력을 적용한다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지 않고 그것이 효과적이거나 필요하거나 타당할 때라는 그런 어떤 단서 조항이나 제한 조건들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표현할 때 조심할 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문 교수님. 네, 저도 빨리 매를 맞을까요?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아마 이게 전문 본문 해설로 구성되니까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는 초안이나 내용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신 것은 아마 골격만 저희들한테 공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일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또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체 초안을 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같이 고민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심화 시대로 구분하잖아요. 제가 그 이유는 대충은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디지털 대전환을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심화 시대 그 자체가 사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왜 구분했는지 그리고 그 구분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자유와 권리 보장 부분 이렇게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 촉진해서 5개 쭉 나눴는데 거기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공정과 포용 관련된 부분에 디지털 자산 보호, 그다음에 데이터 접근 보장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자유와 권리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분이 어차피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원칙 사이에서 세부적인 걸 넣을 수밖에 없어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아까 500 몇십 가지의 관련된 선언 그다음에 그 원칙 이런 것들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정욱 우리 센터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블루프린트 백악관에서 하는 그 권리장전 블루프린트가 있고 주별로 이제 그 디지털 권리장전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주지사들이 사인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한 10개 주가 이미 사인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들도 함께 검토를 해서 우리 9월달 최종적으로 이걸 발표하기 전에 그 부분까지 조금 업데이트해서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아마 그 전체 초안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혁신 촉진에서 갈등 조정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과연 누가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은 이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골격만 보고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님 혹시 중간에 뭐 대답해 드린 게 편할 것 같으면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갈등 조정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고민을 혹시 하셨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희원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손을 든 이유는 앞쪽에 두 분 말씀하신 것과 좀 동일선상에 있는 얘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아까 그 말씀하신 미국에서 블루프린트 관련해서 지금 도장 받고 있다라고 하신 점을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쭉 발표하신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다 보니까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점이 많이 좀 중요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전문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전문을 만드실 때 그 내용 같은 것들을 물론 거기에 명시적인 것, 네, 명시적인 것 올려서. 네,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게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게 권리 장전이어서 권리만 다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를 잘 지키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그 소스인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실 의무도 사실은 같이 좀 이렇게 꿰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 안에 의무가 들어가는지 조금 제가 궁금했고요. 근데 이름은 권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권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의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 발걸음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블루프린트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규제를 먼저 외치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다른 게 있다고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익도 조금 생각을 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의 거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해야 되고 GDPR 이런 것들도 같이 손잡고 해야 되지만은 그쪽에서 뭔가 이걸 실행했을 때 국익이 약간 암묵적으로 약간 손해보는 그런 점들이 있지 않도록 약간 보호하는 장치들을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전문에 잘 녹여서 좀 암묵적으로 들어가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그 언급에 대해서 제가 들었을 때 유네스코가 법률은 사실 아니지만 그 영향을 끼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 장전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 암묵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를 외국으로부터 약간 보호하는, 여기 지금 발표하신 걸 보면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암묵적으로 대놓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전문에 여기서 볼 수 없지만 잘 녹이도록 들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조정래입니다. 그 기본 원칙을 혹시 앞으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행 방안이 추후에 나오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주 압축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 잘 정리가 됐는데 이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반영이 되고 실행을 위한 전제로서의 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모호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그 정수가 뭔지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좀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그 각 부처마다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외부에도 이제 공개가 될 거고 번역이 되어서 발표가 될 건데 저희도 이제 당연히 보고를 하고요. 본사에도 보고하고 많이 알려질 텐데 이게 메이드 바이 과기정통부, 메이드 바이 MSIT인 건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건지,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건지, 아니면 물론 이제 디지털 그 부분을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또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디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경제 그 파트너십 그 협약 이런 걸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하겠다 그러고 디지털 FTA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영토를 넓히겠다는 게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데 그건 또 산업통상부가 하고 있고 그는 여기
그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5가지 항목 요걸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런 걸 실현하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 간의 약간의 그 다른 이해 부분을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외국에서는 요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디지털 권리 장전이 결국은 우리가 당면한 한국이라는 국가가 21세기 오늘날에 당면한 국가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그 반영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답은 구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기술이든 뭐든 어떻게 기여하도록 돕는 건지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이런 선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안전과 신뢰 확보라는 거는 산업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결합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한국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잘 화합을 하고 균형점을 찾았을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인데 이게 사실은 충돌하거나 기량하는 이런 관계로 있는 걸 저희 기업에서 많이 보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진행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문명재 위원님께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권리장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 주셨고, 그리고 김형훈 위원님께서 이게 권리만 강조되고 있는데 의무가 포함되느냐라는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운영 원리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체라고 하면 국가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시민의 권리와 책무가 다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보면 이거를 명확하게 주체를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원칙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장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본 원칙의 실행 방안은 언제 어떻게 나오고 발표 주체는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발표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될 거냐와 관련해서는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지털 심화 시기에 새로운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대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I 저작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든지, 즉 기존의 법을 개정한다든지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지 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점검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책관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소영. 네, 안녕하세요. LG AI 연구원의 안소영입니다.
우선 디지털 권리 장전이 디지털 혜택을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게 되었고요. 특히 소수의 선도 기업에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승자 독식의 사회적 양극화를 대비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된 디지털 권리 장전으로 국민이 보장받아야 될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잘 정리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유럽, 중국 각 국가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디지털 표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한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공동의 국제 규범도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의 선언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AI 윤리, 신뢰성 측면에서 고민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과 신뢰의 확보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AI 분야에서 윤리와 신뢰성에 대해 공동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 표준 논의 선점을 하는 데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나 차별, 혐오 표현 등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별, 문화별, 세대별, 집단별로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금융, 의료, 연구, 법률 등의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AI의 정화숙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정량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혁신 사례를 확보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디지털 혁신의 촉진 측면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장래 전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촉진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겪는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A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어느 수준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기업만의 기준으로는 정의가 어렵고 국가의 도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고율이 0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가량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연간 사망자 수를 10만 명 이하로 줄였다고 하면 90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만 명에 대한 사망자 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기업에 묻는다면 그리고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다면 규제가 양산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가 일정 부분은 사고의 배상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을 때 혁신이 촉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 분야에서도 원격 의료 등의 문제, 타다 등의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들이 규제와 기술의 혁신 사이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AI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혹은 새로운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에 가져온 혜택이 기존 대비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큰 그림에서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과 포용의 실현 에 나와 있는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질서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에 기반한
현 수준의 명확한 진단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기술 혁신과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공개나 현 수준의 진단 과정에서는 기존 체계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디지털 권리 장전에 잘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을 통해 기술의 혁신과 함께 사회적 제도의 혁신 사례를 가장 먼저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합의하고 뭐 갈등 조정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성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김성혜입니다.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권리장전을 이제 마련을 하더라도 이 권리장전이라는 것 자체의 지속성을 좀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전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드시 디지털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안전과 신뢰의 확보라는 부분에서 아동 청소년을 이제 별도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안에 범죄 안전 위협으로부터라는 내용만 따로 이제 명시된 부분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범죄나 또는 위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또 안타까운 어려움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학생들에게 그런 이제 이런 디지털 권리 장전과 관련된 또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국민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세대, 실버 세대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라는 용어가 너무나도 약간 기대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교육분과 그 회의 때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초중등 선생님들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본 결과 초거대 생성형 AI가 출범한 이후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선생님들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정보처럼 교과 내용 자체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지 않는 다른 이제 뭐 일반적으로 비전공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의 선생님들은 무려 70% 이상이나 디지털 윤리 교육,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모든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 뭐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교육이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나 이런 부분들까지 마련이 되어야지 일부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행정 입안자들의 외침이 아닌 전 사회가 함께 또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밀리게 되지 않을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저도 전체적인 풀 안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김효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게 우리의 권리 장전이니까 당연하게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업계나 학계나 이런 산업계에서 지켜야 될 규범과 규제의 성격이 이 권리 장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장전이 역설적으로 앞으로 이런 규제가 생기는 방안으로서의 청사진으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발견하고 생각 들었던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전과 신뢰 확보 부분에 투명성 확보라고는 되어 있는데 뭐 EU AI 액트나 해외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설명 가능성 그러니까 투명성과 또 별도로 설명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서가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대분류로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설명 가능성이 이제 투명성 확보의 서브 카테고리에서 풀 전체 문구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AI 백악관 AI 권리 장전이나 여러 규범 초안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디지털 기기의 자동화된 응답에서 사람이 직접 응대해 주는 것으로 요구하면은 그것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체 수단 요구권으로 녹아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 그것만큼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인적 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시스템이나 뭐 특히 AI라고 한다면은 그 시스템에 대한 것에 언제 사람들이 항상 인적으로 이 시스템 단계마다 감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권리 장전의 그냥 글자적인 항목에서는 제가 못 찾았던 것 같아서 또 녹아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권리 장전 그 이유가 또 중요하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또 이 권리 장전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 이후에 구상하고 있는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네, 궁금증만 여러 개 내놨습니다. 네, 우리 황 부대표님이 궁금한 거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신 부분들 있으면 사무관님이나 아니면 정책관님. 네. 첫 번째가 이제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이야기 또 하셨고요. 네. 네, 그 이제 황민현 위원님께서 주신 이제 투명성 확보하고 설명 가능성, 이것의 이제 분류 체계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권리장전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은 실은 아까도 잠깐 이제 간단히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저기 뭐 글로벌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 커멘트와 엮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선 국내적으로는 권리장전이 앞으로 여러 쟁점들, 디지털 심화 시기에 AI 저작권 이슈 등의 새로운 쟁점 등을 해결하는 큰 원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별 부처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매년 그런 현황 리포트를 작성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유엔에서 이제 권리장전과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고, 내년 9월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고, 대한민국이 만드는 권리장전을 가지고 그런 유엔에서의 권리장전 논의에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그 대체 수단 요구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측을 해도 되나요? 사무관님 혹시? 대체 수단 요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투명성 설명 가능성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저희가 듣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고려했을 때 대체 수단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디지털 역량 강화나 그리고 앞에서 접근권 같은 측면에서 저희 이제 그 은행 점포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다 보니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접근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대체 수단 요건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체 수단 요구권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줄 때 많이 쓰는데, 가끔씩 이제 가치관이 다를 때 이걸 요구하면 어떻게 수용할 거냐는 거는 또 다른 논의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지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입니다. 뭐 사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다뤄주시고 계시는 디지털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카테고리 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한 부분은 되게 작은 일부분이다 보니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스캐터랩이나 제가 아는 부분,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말 챗GPT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부문의 혁신의 선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인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은 되게 먼 상황입니다. 뭐 오픈 AI의 챗GPT도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구글 바드도 혹은 뭐 다른 어떤 인공지능 모델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술 혁신을 위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AI 회사들은 모두 수익성 있는 유지 케이스를 찾는 데 굉장히 골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단 화려하게 신기술을 쇼케이스하기는 했는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막 뾰족한 정답을 제시한 회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규범이 너무 현실에 앞서가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챗GPT 이전부터 AI 액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가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 굉장히 많이 수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입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AI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의 시기를 골드러시 시기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라고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미국의 그 시대인데요. 미국에서 그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부르는 개척자 정신이 태동한 그 시절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미개척치를 향해 나아가던 이제 그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실제로 EU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입법 같은 형태로 경성 규범을 도입하기보다는 업계 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도입해 나가는 연성 규범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 도입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민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침 여기에 발맞추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제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침 그 이제 자율 규제 기구 이름이 프론티어 모델 포럼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마 그것도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와 대통령께서 디지털 권리 장전의 형태로 뭔가 세칙보다는 기본 원칙부터 강론보다는 총론부터 규범화를 해주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원칙부터 세우고 현재 단계에서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는 것부터는 먼저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어떤 인권의 보호 그리고 기타 많은 저희 인권 어떤 저희 국민들의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들 모두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노태웅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현정 노태영입니다. 오늘 발표 주신 내용들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은 뭐 작년에도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뭐 그 처음 발표되고 그러면서 그때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었고 이제 좀 구체화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좀 매우 그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가 관심 있게 그 생각했던 이슈는 여러 이슈 중에서 그 디지털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 노력 이 이슈인데요. 이제 소위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 이슈인데 이 이슈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이번 그 디지털 권리 장전에서도 그 중요하게 그 검토 및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뭐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디지털이 단지 그 일종의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우리가에게 주어진 그냥 선택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과 법적 그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그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나도 그 강하게 결합되고 이제 점점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니 그거에 대한 권리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이제 선언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논의에서 사실 소외된 그 영역이 분명히 있고 우리 사회에서 뭐 작년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그 이슈들 터졌을 때도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조차 모르는 사회적 그 계층이나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 따라가질 수 없고 따라가기 어려운 그 집단이나 그 계층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그 쇼핑몰 회사들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대체 수단을 그 쇼핑할 수 있는 대체 수단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한 뭐 거의 꽤 오래됐는데 1심이 제기된 지가 이제 대법원에서 차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게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에서 6월 달에 이제 그 차별행위 인정된다. 다만 그 쇼핑몰 사업자들에 대한 고의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뭐 다 맞는 말입니다. 뭐 차별행위 자체를 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법적 기준이나 그 사회적 상황에서 그런 사업자들에게 그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사업자들에게 이거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적절하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한 그 예측 가능성과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이제 저희 정책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중요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법령에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뭐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런데 보면 선언적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 보면 뭐 이런 그 정보통신 수단이나 이런데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이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사실 규정들이 상당히 좀 형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고 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거나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으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뭐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저희한테 다 자문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대책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 뭐를 해야 한국의 법령상 그 준수가 되는 거냐. 사실 저희도 뭐 답이 없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단지 뭐 굉장히 뭐 새로운 기기를 쓰는 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뭐 나이 든 어르신들은 못 쓴다.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못 쓴다. 사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컨대 뭐 법에서 어떤 그 뭐 개인정보 처리나 디지털 그 관련 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그런 권리 아무리 법에서 규정해 놔도 행사할 수도 없고 사실 그거 아는 사람들만 뭐 열람 청구권이든 뭐 정보 전송권이든 이런 걸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고 그 정보 주체들이나 권리의 주체들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안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광의의 디지털 격차 해소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역적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나 뭐 계층적 부분, 나이, 성별, 연령 뭐 너무 다양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게 뭐 이렇게 디지털 그 권리장전인 뭐 관련 그 산업을 육성하고 뭐 이런 기술을 발전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점점 이 디지털 발전이나 이런 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나 이용자들이 받도록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간 리터러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이제 권리의 자체에 대한 이해, 국민들의 이해 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을 이제 어떤 형태로 발표하실지 모르는데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근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먼저 해설서가 있으니까 아마 해설서에서 다 풀어서 해석을 하실 거는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수경 변호사님이시죠? 네. 저 법무법인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이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하기 이전에 저희는 윤리 포럼에서도 사실 비슷한 주제들을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게 보여가지고 너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 법률 쪽만 계속 사실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마이너할 수도 있는데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들을 조금 하셨었고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는 다른 파트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과기부에서 예전부터 지금 계속 권리장전 논의를 작년에도 쭉 이어가지고 발표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아까 사무관님 발표도 있었지만 이제 차관님이나 이렇게 장관님 차원에서도 되게 많은 보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보통 이제 권리장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인식하기 쉬운 게 내가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위주로 사실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보면 지금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고 해서 한 챕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뒤에 국제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 이건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특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예 제목 워딩 자체도 저는 그냥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 뭐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좀 좁혀서 강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국가랑 연대할 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모여야지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든지 이런 인권으로 넘어가는 차원이라서 저는 그걸로 좀 좁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권리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본권이 행복추구권인데 지금 여기는 건강권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가장 앞세워서 디지털 행복추구권으로 건강권을 좀 바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내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지털 표현의 자유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중에서 디지털 접근권하고 디지털 대체 수다 요금권은 아까 이제 국장님도 잠깐 설명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유사한 용어들이고 이걸 여기다 두기보다는 저는 뒤에 쪽에 보면은 공정과 포용의 실현이라고 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장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쪽으로 챕터를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헌법이라든지 저희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서 이쪽 챕터에 두는 거는 보다는 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뒤쪽으로 다른 챕터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다양성 존중이나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은 이쪽에 두기보단 이건 사실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뒤에 공정과 포용의 실현이라든지 이쪽으로 같이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접근 통제권을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서 저는 오히려 더 큰 개념으로 나가는 게 이 권리장전의 의미에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의 촉진 부분에 가면 디지털 혁신 활동의 자유라든지 혁신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저희 탄소 중립 정책이랑 약간 배치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설서에 반영을 해서 이게 뭐 지금 뭐 저희가 챗GPT 그때 AI 생성형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탄소주의 정책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에게 좀 이렇게 안전성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이런 논의 이제 고민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설서에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스캐터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참석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실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규제 이런 거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지만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주기도 했고 또 그 내부에서도 그 로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쓸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하긴 하지만 다른 부처하고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좀 정확한 내용을 담아줘야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이 빠르시네요. 제가 막 이해하는데 한참 쫓아갔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 아까 그 황민영 부대표님도 개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상하 개념도 있고 유사한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을 전문하시니까 오히려 이게 또 분류를 조금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의견이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또 첨언하자 보면은 이게 지금 5개의 기본 원칙인가요? 그 밑에 이제 그 개수들이 어떤 건 6개, 저 뒤에 가면 2개, 막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지 않고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맞춰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하면서 이게 좀 정리하는 것도 뭐 그것도 이제 참조 의견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시고 싶으신 네. 네, 오픈넷의 손주원입니다. 네, AI 지금 이 디지털 권리 장전 중에서 이제
AI 윤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어서 그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규범화보다는 이렇게 내면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 국가기관이 만드는 가이드라인이나 헌장 자체가 어떤 하나의 또 리터러시 어떤 교육이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AI 윤리 기준에도 나와 있는 앞에서 이제 인권 존중이라든지 다양성 존중 이런 챕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AI의 그 사용 과정에서의 어떤 혐오나 차별 금지 이슈가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네, 국가기관이 나서서 어떻게 천명해주는 필요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뭐 여기에 사실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넣을지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혐오 차별 금지의 하나의 예시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또 하나 보면서 우려점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안전과 신뢰 확보 부분에서 이제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부분에서 이제 불법 유해 정보의 생산 유통 방지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불법 유해 정보 규제라는 것은 사실 디지털 사상의 자유 시장을 좀 정부가 통제하려는 그렇게 규범화를 하는 것은 정부가 사상의 자유 시장을 좀 통제하려는 어떤 정보 통제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성이나 뭐 유해성과 같은 이런 추상적인 기준으로 뭐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국민에 대한 사상 건전성 검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앞에서 이제 자유와 권리 보장 쪽에서 디지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와도 상당히 좀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이제 여러 국제 기구들이나 여기서 디지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는 그렇게 정부가 함부로 어떤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도 충돌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그걸 설명하시면서 이제 뭐 그래도 허위 정보 같은 경우는 또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보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허위 정보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논의나 어떤 여론 형성을 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지만 이거를 어떤 규제주의로 간다는 것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불법 정보 규제 필요성이 있다면 이건 뭐 어떤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정보에 한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어떤 그런 추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고도의 불법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함부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다가 궁금해서 그 불법 정보 유해 정보라는 게 실제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은 임의로 정한 표현인가요? 사실 법률에서도 지금 그 대통령령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불법 정보라든지 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라고 해서 실제로 법령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유해 정보 같은 경우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다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다른 분 뭐 추가 말씀하시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 발언하면 또 반칙 같은데 시간이 좀 좁혀갖고요. 네. 그 일본의 그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서 혹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좀 줌아웃을 해서 지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되게 클리셰 같이 걸리겠지만
민주주의 수호, 보루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 자체가 사회 국론을 부절한다든지 또는 그 가짜 뉴스 또는 그 어떤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많은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반성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크러시 포워드라는 이 캠페인도 지금 사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뭐냐면 언론에 있어서 기존의 그 메인스트림 그 레거시 언론들이 플랫폼에 밀려가지고 수익성이 약해지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고사하기도 하고 또 문 닫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민주주의 위기의 하는 형태고, 그게 기술 발전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요런 거를 우리 자체 내에 그 기술을 만든 쪽에서 반성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민주주의를 그러면 기술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야 일종의 그 에반젤리스트, 전도사로서의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녹아 들어갔으면 하는 약간의 바람 같은 걸로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어디 들어가나요? 사무관님 혹시 전체 큰 흐름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어디 언급이 되나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 저희 권리장전에 각 조문을 반영할 때 그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전문이나 이런데 좀 반영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 강조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책임이 강조돼야 된다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까 손정미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 불법 유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유통이 방지되어야 된다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 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이제 각 원리들이나 원칙들이 좀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넣은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5개 원칙 아래에 그런 부분을 두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라든지 인간 존엄, 공공선 이런 부분들은 전문에 그 부분을 담아서 전체적인 큰 그 방향 이런 것들은 전문에 담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언을 허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살짝 끼어들어 보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계속 침묵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괜찮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들어가면 되니까. 네. 시간 그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요 검토 사항의 한 페이지에. 그래서 아까 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사실 저도 원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설명에서 나왔지만 이게 디지털 권리나 기본 원칙들에 관련된 주체,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의무를 지는가,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할 거니까 이 갈등 조정에 대해서 누가 주체인지 이게 꼭 국가가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사실은 사회일 수도 있는데, 그럼 사회라면은 사회가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하여튼 이런 그 주체와 그 주체가 이 갈등 조정을 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적어도 추상적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에 대한 그 언급이나 서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전에 하셨던 그런 민주주의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 그 두 개는 사실 둘 다 소중한 가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되게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인공지능 윤리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건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가치 수준에서도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것들끼리 어떻게 충돌해 그러시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좋은 것들끼리도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레이드오프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구절이 이 디지털 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이 두 가지 수준을 좀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구별해 가지고 뭐 전문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든지 어떤 식으로 주체와 그 과정 절차들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그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유네스코나 OECD 그런 문건들에서는 전문에 주로 등장하는 것들은
가치 수준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들도 어차피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이 충돌을 할 때 최대한 여러 다양한 가치들을 균형 잡게 고려해서 일들을 그 사안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얘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요. 뭐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건 대부분의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그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와 이런 이해가 있는데 인터레스트끼리 붙으시는 거 물론 그분들이 이제 가치들을 동원해서 이제 자기의 인터레스트를 방어를 할 텐데 요때는 아까 얘기한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잘 조정해서라고 퉁치면 안 되고 요때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가장 상위 원리인 이게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향하는 가치잖아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결정인지를 가지고 이런 갈등들을 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이 있어야지 그냥 뭐 항상 좋은 말들은 잘 이렇게 골고루 반영해 가지고 잘한다 이렇게만 넘어가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절차와 주체들은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아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직 미루고 미뤘더니 돌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전 이 권리 장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언적인 이 항목들을 실제 이 모델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기업 내에서도 윤리 원칙들이 다 이제 수립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유엔에 처음에 만들어진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기업들이 만들었고 다 이제 좋은 말들 그리고 꼭지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동일한 그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권리 장전도 그 구체적인 예시들 혹은 그 세부 사항들이 좀 잘 기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다른 거는 사실 이 권리 장전이 그 한국 사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 물음표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전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국내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챗GPT를 많이 쓰잖아요. 결국 외국에 이제 LLM 서비스들을 많이 쓸 것인데, 그 인공지능들을 쓸 것인데, 그럼 그 외국 기업들한테도 이게 그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진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이 외국 AI 모델들 혹은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체적인 예시로는 이게 정말 너무 엣지한 케이스인데 뭐 대마초를 기르는 법이라는 거를 사용자가 물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대답을 해줘야 되는가? 물론 미국도 주마다 그 법이 다른데 한국에서는 사실 한국 법에서는 그거를 기를 수는 있어요. 무슨 약초 재배 목적으로는 기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정보를 어디까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정말 케이스별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한국 사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서비스들한테 다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그 관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투명성 확보 부분에서 그 데이터나 학습 방법에 대한 이제 공개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저는 또 기업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 실질적으로도 사실 데이터나 학습 방법을 디테일하게 공개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령 뭐 개인정보 같이 특정한 정보가 모델 학습에 쓰였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툴, 이건 좀 기술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뭐 데이터셋의 어떤
그 통계라든지 뭐 특정 저희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통계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지 이 학습 방법이나 데이터 디테일을 다 공개하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쓰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개발 사이드가 있고 사용하는 사이드가 있을 텐데 사용성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모델들이 사실 이제 저희라든지 혹은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라지 LLM을 만들어서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다른 이제 그 소상공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작은 이제 버티컬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그 서비스들이 어떻게 그 활용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리터러시가 잘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까 기업도 뭐 국내 기업, 외국 기업 잠깐 이야기도 하셨고, 사실 이제 이게 주체인데 주체가 이게 이제 국민이 대상이죠. 시민이 아니고 시민과 국민이 달라서 네 현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 보통은 시민으로 표현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기업도 국외냐 국내에 따라서 아까 이제 규제 뭐 공정 경쟁 이런 키워드에 가면은 자칫하면 이제 약간 역차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래서 조금 조심해서 표현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들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같은 표현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네네 보충 말씀하시죠. 설명을 드리면 저도 아까 국민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사실 권리장전은 이용자, 소비자 이런 식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네이버에서 말씀하시는 사업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든지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이랑은 대척점에 있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거나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이런 식으로 역외 적용 문제가 정리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적용 대상으로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권리장전에서 말하는 권리는 사업자의 권리가 아니고 이용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구분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고, 네, 우리 변순인 교수님. 예, 그 권리장전의 초안부터 이제 많이 좀 여러 차례 보면서 많이 좀 정제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거와 바깥을 좀 보자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송상원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디지털 관련된 법안의 어떤 초안으로 많이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 가치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디지털 권리 장전이 이 윤리와 법의 어떤 중간 지점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돼 물론 이제 이미 법제화된 것도 있지만 여러 법들이 지금 그 산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추려보고 제시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아마 반영된 게 이제 이 디지털 권리 장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발표되었던 인공지능 윤리 기준하고 이 권리 장전은 그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러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이제 폐기되고 이게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그 폐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또 관계 설정에 대한 측면이 조금 도입 부분에 좀 소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권리 장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제시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백업 벌주처럼 다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수준을 조금 이원화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와 권리 보장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민주적 권리의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디지털 복지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두세 개 내지 서너 개 정도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원화될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여기서 지금 아니면 그 다음 이제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권이 저도 이 말의 의미를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디지털 대체 수단이 또 다른 디지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디지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지가 조금 해석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사후 세계에 이제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에 대한 권리, 자기 데이터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디지털화 내지는 디지털 적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지털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제시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 아까 어떤 분들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갈수록 굉장히 권리장전은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 디지털 권리장전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추상적이고 가장 제너럴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먼저 센터장님. 네, 키스티 문정욱입니다. 저는 오늘 역할이 약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는 이 포럼 구성원으로서의 말씀드릴 게 있고 또 이 권리장전 수립 개발 과정에서 지원기관의 또 역할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적당히 융복합해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그렇게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뭐 따로 저희 포럼은 또 운영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뭐 발표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특히 권리장전 내용 중에서 그런 디지털 기술의 그런 윤리적 개발과 활용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사실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작년 우리 포럼에서부터 올해에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심층적으로 논의됐던 내용들이 여기 각각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뭐 다양성 존중이라든가 개인정보의 그런 접근 통제,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그런 갈등 조정, 격차 해소, 불평등 해소, 뭐 하이라이트로 이제 디지털 기술의 그런 윤리적 개발 활용, 투명성 확보 이런 노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디지털 질서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여기는 다 이제 포섭하고 포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AI 기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AI는 뭐 기업의 생산성, 혁신 뭐 이런 걸 다 견인하면서 그런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요. 반면에 이제 잠재적 위험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편향이라든가 아니면 가짜 정보 생성, 개인 정보의 침해 이런 문제들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 AI 윤리정책 포럼에서는 그런 부작용, 역기능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완화하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방지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AI에 대한 그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들어서 뭐 초고대 생성형 AI가 또 확산됨에 따라서 또 이런 윤리가 또 새로운 국면에 진짜 접어들게 되고 기존에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윤리적 이슈들이 또 저희한테 당면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정책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디지털 심화기로 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전체적인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면서 AI 기술을 포함한 이런 디지털 권리 장전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 잠재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기본 원칙과 그런 틀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맨 마지막에 이제 국제 협력 이런 것들 강조를 지금 주시고 있는데요. 저도 되게 동의합니다. 그 AI 아니면 뭐 디지털이라는 걸 그런 연결성, 즉시성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뭐 개별 국가단에서 아니면 개별 지역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국제적 협력이라는 표현도 좋아하지만 국제적 공조라는 표현도 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새로운 그런 질서 체계를 이렇게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근간이 이 디지털 권리장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단장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AI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제 방향을 찾는 거니까 이제 디지털이란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 디지털 전환에 있는 기술도 디지털이고 그리고 이 지금 그 디지털이 이제 새로운 질서에 사용되는 이런 AI 관련된 이런 기술들도 저희가 디지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는데 어쨌든 이 문서를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심화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와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질 건가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또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또 뭐 디지털 혁신 서비스도 만들고 뭐 자유 보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전반적인 디지털을 또 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가 그 가져야 될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특성화시켜서 좀 분리가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디지털 심화 기술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윤리 신뢰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또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강국이 되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권리 장전에는 전자인 국민의 권리 쪽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서 이제 그 어떤 국제 뭐 그 협의체를 만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로 조금 좁혀져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희 진행하는 도중에 뭐 글 올라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까? 네. 네, 저희가 오늘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 공론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생중계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이나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 질문이나 의견을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한국 IBM의 이제 김민성 실장님께서 오늘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참석을 못하셨는데 서면으로 저에게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길진 않아서 짧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또한 의견을 좀 소개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에서 AI의 윤리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데이터와 AI 모델의 소유, 사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자는 AI 시스템을 설계, 코딩 또는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포자가 AI 시스템을 구입하여 배포한 후에는 AI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배포자는 AI 시스템을 이용한 자를 의미합니다. 살펴보자면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객을 인식하거나 대출 결정을 내리는 은행 같은 회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배포자는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개발자가 의도한 용도와 일치하는지, AI 시스템의 출력, 접수된 불만 사항 및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요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에서 AI 개발자와 배포자의 역할에 따른 명확한 구분을 언급하는 것은 AI 이해 관계자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댓글에서 모든 의견을 좀 저희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쓴소리도 같이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 연결되지 않은 권리, 정말 오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네, 야근에 시달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공론화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 수단 요구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앱으로 결제나 간편 인증하시는 게 어려워서 이용조차 못하시는 서비스가 너무 많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디지털 심화 쟁점 대부분이 AI와 관련된다라는
라고 하시면서 AI로 창작, 면접, 수술,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 언급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좀 혼란스럽고 불안감이 들기는 하지만 디지털 권리 장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같은 그런 자유 권리 보장 그리고 공정 포용 뭐 특히 안전 신뢰 이런 이제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게 과연 가능할까 어려운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뭐 이런 것이 다 반드시 필요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데는 이제 완전 공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AI 윤리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하신 디지털 권리 장전에서도 AI 윤리 확보를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이 결국 AI인 만큼 이와 관련된 윤리와 신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사회 혜택과 관련된 좀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조금 우리 사회에 풍부히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기부의 권리장전이 관련 부처의 규제 개혁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제 카카오 팀장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자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께서 권리 책무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것 같은데 규제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장전 기본 원칙 중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 촉진 이것이 다소 이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지라고 하면서 이게 디지털 접근권 다양성 모든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을 좀 던져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개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 위주로 이미 이제 디지털 승자 독식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 번영의 그런 혜택을 향유한다는 것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도 하셨고요. 의견으로 마지막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잠시만요. 네. AI 기술이 확산되고 생활과 더욱 밀접해지므로 디지털 약자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해당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송상훈 정책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들은 주판과 타자기 사용부터 좀 시작해서 오늘날 현재에는 모든 거래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키오스크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 좀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령자에 대한 좀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십니다. 네, 어르신께서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네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디지털 접근권, 역량 강화, 디지털 대체성 요구권 등이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온라인 키오스크나 그리고 앱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 의무화되었고 그에 따른 기준은 과기정통부가 만드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장애인 차별 장차법이 현실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와는 또 별개로 그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전국에 1000여 개의
교육 장소를 통해서 디지털 취약계층 즉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3차 저체 포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타임키퍼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초안이 아마 나오면 이제 문구별로 또 의견들이 있을 것 같고 그 과정들을 조금 더 거치면 이제 9월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공론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되고 나서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이슈별로 논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이나 보편화되는 어떤 그런 그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마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그에 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송상욱 정책관님도 뭐 마무리 말씀 오늘 또 많은 말씀 듣고 의견 많이 듣고 가실 것 같아서 아마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에 관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여러 가지 그 주신 의견 충실히 담아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권리장전은 아까 이제 변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장의 형태로 만들 예정이고 이런 일종의 헌장의 형태로 만들어진 권리장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법 또는 자율규제 등의 규범을 정할 때 그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굉장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설서를 통해서 현재 권리장전의 각 조항별로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에선 국내외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모두 담아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저희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제4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이 아마 10월 중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이제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만간 이메일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끝나고 사진 촬영하신다고